두 가지를 했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폐암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첫 번째가 우선 안녕하십니까, 이동준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항암 식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 반응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나라에 몇 분 없는 암의학 영양사, 주식회사 셀리쿡 암식이상담연구소 정은희 영양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영상 나가고 좀 어떠셨어요? 제가 봤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찍어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실물이 난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나오시던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쉬운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제 요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워낙 또 맛있는 요리였잖아요. 제가 왜 그동안 요리를 안 하고 살았을까? 왜 나는 요리에서 맨날 시켜만 먹었을까에 대해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방 환자들을 위한 이제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네, 때문에 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저도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이 코로나하고 암하고 연계해서 어떤 음식을 좀 준비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폐를 많이 공격하다 보니까 폐에 대해서 관심이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네. 그렇다면 이 폐암 환자들은 더 위험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특히 이 코로나는 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취약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폐암 그리고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준비해봤어요.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폐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기관이에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외부 공기가 이 호흡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거예요, 폐. 그래서 주위 환경이 이 폐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거나 아니면 막 오염이 됐거나 이런 환경들이 이제 폐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폐암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흡연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흡연은 무조건 좋지 않은데 그 이외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것 중에 아주 강력하게 위험 요인이 있다고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했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폐암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첫 번째가 우선 비소예요. 비소가 함유된 물 섭취. 비소가 뭐죠? 비소가 이제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고요. 미량 영양소. 조금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과할 경우에는 이제 중독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비소가 좋은 것은 아닌데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들에서 이제 물로 스며들면서 우리가 물로 마시게 되면 그게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2017년도에 보면은 어떤 생수 브랜드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 비소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조건 모든 암에도 비소는 좋지 않지만 특히 이제 압도적으로 이 기준치 이상의 비소에 노출됐을 때는 특히 폐암 발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에 그게 있었다고요? 원래 비소 기준치가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검출되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믿을 수가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안정이 됐지만 그때 한번 그래서 되게 큰 사건들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비소가 특히 폐암에 정말 안 좋은 성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 섭취하는 것도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좀 이제 검증된 물을 섭취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아무 데서나 약수물 같은 것도 솔직히 주의하셔야 되세요. 거기에 검증된 건 아니니까. 검증된 물도 2017년도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물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정수기는 정수기는 아마 다 걸러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음. 요즘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진 못했지만 알겠습니다. 정수기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흡연을 했었던 사람 또는 흡연의 경력이 있었던 사람. 뭐냐면 흡연했다가 금연했던 사람에게서 베타카로틴 성분의 보충제를 섭취했을 경우를 거론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네. 베타카로틴 진짜 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항암이라는 건 암을 억제하는 데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 이것을 이제 영양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품이 영양제를 아주 강력하게 농축을 시켰는 것을 먹었을 때, 그것도 이제 흡연했던 사람들이 먹었을 경우에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네. 그런 걸까요? 기전이 정말 많아요. 이거 막 그냥 정말 정확한 건 아닌데 막 여러 가지의 기전들 중에서 일부가 또 뭐 제가 하나 그거를 좀 연구를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러면 도대체 폐암 환자들이 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기전을 하나 설명한 연구가 있는데 이제 한 동물 연구예요. 이 동물 연구에서 인간을 포함해서 포유류 동물 안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는 우리가 막 세포가 분열하다가 손상이 됐을 때는 그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과정을 빨리 죽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P53이라는 유전자예요. 빨리 죽이는 것도 중요하군요. 네, 이게 죽어야지 돌연변이가 안 되잖아요. 그 손상되지 않으면 계속 그게 돌연변이 돼서 암세포가 되니까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빨리 이렇게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에 도와주는 게 이제 P53 유전자인데 담배 연기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 동물을 담배 연기에 막 노출을 시키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고용량의 베타카로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동물에다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해서 고용량의 베타카로틴을 넣었더니 이게 이제 이 P53이라는 유전자가 이걸 빨리 손상된 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손상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돌연변이를 시키는 그런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오히려. 네, 그쵸.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이 베타카로틴이, 그래서 이거 말고도 기전이 정말 다양하게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전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면 이런 역할이 있었다. 근데 정말 통계학적으로도 우리 그 세계 암연구재단에서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그 흡연했던 사람들이 흡연을 하면서 동시에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했을 때 완전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듯이 좋으라고 먹는 게 이게 몰랐잖아요. 영양제인데 더 나빠지는 거군요. 네. 근데 더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종합 비타민제라고 했죠. 멀티비타민. 네네네. 거기 멀티비타민 안에도 베타카로틴 상당량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담배를 폈었다. 지금은 끊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몸 안에는 유전자가 변이가 된 상태거든요. 흡연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물론 금연을 하는 게 아주 좋지만 이미 유전자는 조금 변이가 된 상태예요.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멀티비타민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암도 결국은 돌연변이니까. 네. 그죠? 손상된 세포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돌연변이로 변한 게 바로 암세포거든요. 모든 멀티비타민이 베타카로틴을 담고 있느냐라는 연구를 좀 살펴봤는데 미국의 한 연구 결과 거의 그 47개의 멀티비타민을 조사한 결과 약 70%가 베타카로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베타카로틴. 굉장히 강력한 성분이기 때문에 항산화, 항암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내가 담배를 폈다 하시면 안 드시는 게, 영양제는 가능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잘 골라서 드셔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이왕 불안하시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비타민 C나 이런 거는 당연히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근데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확인해야 되겠네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확인을 하셔서 드시도록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음식으로 섭취는 되게 상관이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얼마든지. 아까 네. 우리 예전에 유방암 할 때 지중해 식단 네. 먹어도 되는군요. 유방암 식단 할 때 베타카로틴 설명하면서 네. 시금치도 설명했고 단호박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는 이렇게 얼마든지 섭취하셔도 돼요. 뭔가 농축이나 농축이 된 화학적으로 하는 네, 과정에서 뭔가 네. 있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양제 섭취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담배를 진짜 한 번도 안 폈는데 폐암에 걸렸다.
이런 분들 되게 네, 많이 맞아요. 봤거든요. 되게 많아요.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게 그 환자들을 상담하기 전에 차트를 이렇게 보잖아요.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가족력도 없어요. 근데 담배도 피지 않아요. 그런데 폐암에 걸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주부들도. 그러니까. 그쵸. 네. 이 분들의 이제 영양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분들의 이제 습관들이 나오잖아요. 생활 습관, 뭐 식습관. 근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제가 그냥 경험했던 환자들이랑 경험했던 그 케이스 중에서 여자분들이 폐암에 걸린 경우는 요리사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방 안에서 담배도 피고 막 이렇게 했대요.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대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래서 주방에 밀폐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 미세먼지도 엄청 아이고야. 나오고 불완전 연소 가스, 게다가 일산화탄소. 담배 연기 하니까 이게 폐가 남아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요리하실 때 꼭 반드시 이렇게 좀 약간 연기가 나는, 요리도 아니어도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가 된 상태에서 요리를 하는 게 우리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났는데 그러면 가스레인지 말고 네. 인덕션은 차라리 네, 인덕션은 그쵸? 그래도 불완전 연소 가스가 안 나오겠죠. 근데 인덕션도 인덕션 나름대로 뭐 전자파가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제가 가족끼리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이제 외식할 때 가는 숯불 갈비집이 있는데 거기가 엄청 맛집이에요. 엄청 맛집이어서 항상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그 두 부부가 그 남자 사장님 밖에서 숯을 피우고 여자 사장님은 안에서 요리를 하고 이런 경우였었어요. 예. 근데 진짜 정말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 사장님이. 그래서 그 어디 갔어요? 그랬는데 폐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밖에서 불 이렇게 해서 좋을 숯 해가지고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불 대신 해주고 하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몇 달 지나다가 여기는 이제 여자 사장님도 없어질 거예요. 아이고. 여자 사장님도 이제 폐암, 같은 폐암. 같은 그러니까 폐암. 환경이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진짜 이 환경, 우리가 숨쉬는 환경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정말 적게 드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안 드시는 게 좋지만 안 드실 수는 없는 거니까 적게 드시고 좀 이렇게 환기가 되는 공간에서 식사를 하시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